이제부터 이제 아메리카 대륙 저겁니다. 아메리카 대륙인데, 아메리카 대륙이 이제 시대별로 몇 년이냐면은 현재 모습이고 2만 1000년 전부터 저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땅덩이가 이렇게 얼음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이건 아마존 사람들은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그죠? 독특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은 좀 틀려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거 봐도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어요. 좀 그렇죠. 그런 감이 있죠. 근데 에스크모 이런 데는 동양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래서 아니, 이렇게 틀리나. 그래서 이게 약간 창시자 효과에 의해서 몇 사람이면 저렇게 될 수는 있는데, 왜 그러나, 85년에 이제 이 아마존 부족이고, 요거는 1897년에 찍었으니까 거의 아메리칸 인디언의 원래 모습에 가까워. 그죠? 아마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하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아시아에서 건너왔어. 일본에서 건너왔어. 한국에서 건너왔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너와갖고, 걔들도 몽고 반점이 있어. 몽골족이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터키민족은 우리하고 같은 형제고 한가리에 뭐 어쩌고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 왜냐면 몽고 반점이잖아요. 이거. 몽고 반점인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원래 이름은 뭐 선천성 피부 멜라닌 뭐 세포증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멜라닌 세포가 이제 뭐 이렇게 유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 있어요. 근데 까만 게 멜라닌 세포인데,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출생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올라와갖고, 표피로 이제 올라와갖고, 이렇게 된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임신 10주 정도에 이렇게 이제 머물다가 10에서 14주 정도 됐을 때 표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이 몽고 반점이 이제 있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동에 이제 체질이 생겨갖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살에 졌을 때는 지금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 몽고 반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독일 사람이 옛날에 우리 이제 아시아 사람 보고 몽골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몽골인족. 우리 학교 다닐 때 몽골족이라고 그랬거든요. 서양 사람 보고 코카서스 인종이라고 그러고, 흑인 보고 네그로 인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옛날에 몽골 인종이라고 그러는 아시아 사람을. 독일 의사가, 이게 뭐 왕실의 의사였대. 이 사람이 일본 애들한테 이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몽골 반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잘못 알려져갖고 몽골족이 그거 있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거예요. 이게 잘못 알려진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 이제 한국 뭐 삼신 할머니가 뱃속에서 빨리 나가라 궁뎅이 때려서 그렇다고 그러고 일본 사람은 이 엉덩이가 파랗다 일본 말로 뭐냐면 덜 되내고 엉덩이가 파랗다 그런대요.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서 좀 더 자란 애가 나왔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이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다이는 현상에서 이게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거의 다 있고, 80~90%가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도 한 그 정도 있고, 폴리네시안도 한 90%. 심지어는 스페인 배주입니다, 스페인 10%. 그 다음에 아프리카 흑인, 동아프리카는 굉장히 많고, 근데 다만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저게 파란색이 아니고 피부가 까마다니까 회색으로 좀 나타난다고 해요. 유럽 사람은 이제 거의 없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벨기에 쪽에 어떤 동양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애를 낳으니까 이게 푸른 게 황달 생기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데려간다고. 약간 사회주의 비슷하기 때문에. 엄마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데려가고 엄마 물고 먹으랬던 얘기 하는데, 이 서양 사람들한테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근데 지금은 이게 바뀌어진 겁니다. 이게
동양 계통의 애들은 누구나 다 중국 사람도 있고 다 몽골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폴리네시안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다 있는 거.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에 이게 있다고 아시아에 들어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그 아메리카 인디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케네윅 사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6월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 뭐냐면 이제 1996년인가 미국 그 워싱턴주 있잖아요. 워싱턴 DC 말고 오레곤주 밑에 카나다 있는데 거기서 대학생들이 장난 놀다가 강가에서 이제 이 뼈를 발견한 거예요. 그 뼈가 8,900에서 9,000년 전 겁니다. 그 10,000년이 잘 안 됐을 때죠. 그래서 거의 완벽한 유골이 발견이 됐는데 조사해보니까 나이는 한 40대, 40에서 55대 되고 키는 170에서 160 이렇게 되고 사망 전에 20년간 해양 프로일 물기에 이런 거 먹은 거죠. 주로 그걸 먹고 엄청나게 많은 외상이 있고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사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인데 이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거의 완벽한 옛 인물입니다. 이게 96년에 발견됐는데요. 근데 이게 발견되고 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조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인데, 니들이 왜 저걸 그래서 이 유골이 이제 어딘가 워싱턴 대학이죠. 워싱턴 시애틀인가 있는 거. 거기 대학 박물관에 보관을 저걸 했는데, 이 아메리칸 해당 지역의 부족들이, 무슨 부족들, 그 사람들이 막 재판 걸고 그랬어요. 재판 걸고 돌려달라.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 의식에 따라서 묻겠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대학 박물관, 미국 정부, 또 이걸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과학자 이사회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분쟁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거의 완전한 유골을 그랬잖아요. 유골을 딱 보니까 유럽 사람입니다. 이 골격이 전혀 아시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포렌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포렌식으로. 요새는 이 기술이 엄청나기 때문에 뼈 갖고 그냥 거의 복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서양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아메리카 인디안이 지금 아시아에서 온 줄 알았는데 서양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조사를 하는데 인디안들이 방해를 해갖고 안 된 거예요. 안 돼갖고 이제 처음에 나온 이론은 뭐냐면 이게 아이누족이거든요. 아이누족이 약간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다고 그러죠. 털 많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누족 계열이 아니냐. 일본에서 이렇게 와갖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폴리네시아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이게 유럽인이다. 이건 아메리칸들이 유럽에서 왔다. 아시아 사람은 아니다. 아시아에서 왔다. 싸움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진 데다가 또 이 법적 문제까지 되고 난리 법적을 치고 연구를 못한 거예요. 못했는데 2000년이니까 그래서 코펜하겐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돈도 안 내준 거예요. 연구하려고 분쟁이 벌어져갖고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에서 유럽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갖고 200mg을 합의해서 추출해낸 거예요. 200mg 뼈에서 유전자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요새는 이제 기술이 좋아져갖고 인간계는 10%만 있어도 나머지 이렇게 대강 추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석을 쫙 한 겁니다. 분석을 해갖고 이게 요 해당 지역의 인디안 부족이 콜빌 부족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동의를 받아갖고 코펜하겐 대학에서 분석을 한 거예요. 200mg으로. 그래서 딱 조사해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2015년에 이제 네이처에 발표가 됐는데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아메리칸 인디안 맞다. 이거 유럽 사람 아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이 맞다 나오는 겁니다. 맞는데 다만 이 부족이 아니고 요 부족보다 이 사람이 이제 약 9,000년 전 사람인데 한 600년 전에 갈라진 다른 족속이라고 그러면 아메리칸 인디안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메리칸 인디언이 맞다. 아메리칸 인디언이. 그 다음에 이제 DNA를 조사를 했더니, DNA를 조사했더니 QMA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쭉 했더니, 그 전에 나온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복을 거친 겁니다. 이걸 나가면 인디언 돌려주기고. 그래서 이 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근방에 사는 5개 부족이 모여갖고, 이제 뭐, 오가 뭐, 의식치료를 해갖고, 비밀리에 매장한테, 어디 매장인지 모른다고요. 그 당사자들만 모여갖고, 부족 대표들만 모여갖고, 거기 자기 조상들이니까. 어디 이제 누가 다시는 이제 꺼내지 못하게. 그리고 결과만 딱 나오고, 완전히 이제 어디 베일에 갈아서 땅에 묻힌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딱 보니까 이거는 동양인이 아닌 거예요. 동양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밝혀진 겁니다. 근데 아메리카 인디언이 그러면 이제 어디서 왔느냐. 몇 년 전에 야나 RHS라는데 리노소 뭐 체로스인가 이름 코뿔소라고 그래요. 코뿔소 뿔 사이트라는 얘기입니다. 유적지라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는 푸쿠케이잖아요. 푸쿠케. 시베리아도 아니고 푸쿠케에서 유적이 발견됩니다. 시베리아에서. 여기거든요. 이게 야나 강이거든요. 이 강인데 여기서 이제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적이 이제 뭐냐면은 엄청나게 혹독한 기후였는데 기간이 뭐냐면 약 3만 년 전입니다. 3만 년 전 뭐 이때 이제 유적인데 여기서 이제 그 발견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4만 5천 년 전이라고 하고 이제 기가 막힌 겁니다. 시베리아도 아니고 북극해에서 이게 뭐 나온 유적입니다.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왔어요. 한두 개가 나온 게 아니고 북극해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몇만 년 전에 나와서 이건 전부 다 아까 코뿔소 아까 이제 뭐 레나 뭐 체로스 뭐 뭐라고 하는 그 동물인데 그 뼈가 나오고 미세 석기들 나오고 그다음에 인골 나오고 이렇게 돼서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은 에인시안 노스 시베리안이라고 썼어요. 고대 북 시베리안 이렇게 이제 저자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약자로는 ANS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유골을 조사해 보니까 남자 2사람의 미토콘드리아가 유입니다. 유. 이거는 동양이 없는 유전자예요. 유럽에 있는 유전자예요. 유. 고대 서유라시아니까 유럽 쪽에 있는 그 유전자입니다. 거기에 나왔고, 그 다음 Y 염색체, 미토콘드리아가 그렇고, 남자 염색체는 P1. 요거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유전자 계열이고, 플러스 유라시아 공통, 유럽 공통 그 조상 저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메리카 관계에. 근데 시베리아 사는 사람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봤더니, 그 야나, 이제 아까 저기서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전자는 요겁니다. 빨간색일수록, 이 빨간색일수록 좀 멀어지고, 아프리카하고는 관계없고, 여기하고 관계없고, 그 동아시아하고도 약간 관계있고, 근데 뭐 동아시아나 유럽이랑 비슷해요. 그 비율이. 그 순기도 이것도 이제 여기서 발견됩니다. 마찬가지고. 아까 전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북경에서 나온 거. 북경에서 나온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연관성을 조금 비슷하죠. 동물하고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유전자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걸 이제 요약한 그림인데 2022년에 나온 건데 이 사람들이 여기 살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뭐 아마 여기 어디서 유라시아 공통조상인데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살다가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전원동은 여기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 일본은 여기하고 섞여서 일리 가고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유전자 이제 지도로 그리면 이제 저렇게 되는데 근데 아마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까웠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꼭 이 사람도 아닌 게 이렇게 뭐 글자를 여러 개 썼는데 한 3번 정도 큰 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약 3만 2천 년 전에는 이 사람들이 아까 그 사람들 ANS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이제 서유라시아 저쪽 뭐 러시아나 뭐 이쪽에서 이렇게 여기 북부에 우리 한국이죠. 이렇게 왔다가 요게 이제 3만 년쯤이고 그다음에 한 2만 년쯤 됐을 적에 그 사람들이 동양 이 남쪽에서 온 사람들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이러죠. 여기서 온 사람들하고 합쳐져 갖고 이 사람들이 커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이쪽에서 온 사람들 합쳐서 새로운 신세대 요거는 만년 전, 4천 전에 3번 인구도 있었다는 겁니다. 단순하지가 않다는 얘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냐? 아까 그 3만 년 전에 이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살았는데도 유전적으로는 서유라시아인에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유전적으로는. 그 다음에 동아시아인, 아까 그 북경에서 나온 그 전원동 그 유전자가 약 25% 섞입니다. 아주 무관하지는 않은 겁니다. 좀 섞여 있는 거예요. 막 섞인 거죠.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열은 지금 이제 추정하기로는 서유라시아계하고, 그러니까 유럽계죠. 그 다음에 동아시아계가 약 3만 8천 년 전에 분기가 될 때 갈라질 적에 그 직전 전후에 갈라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통이죠. 유럽계도 아니고 동양계도 아니고. 그렇게 갈라졌다가 그리고 2대1이 있다는 거예요. 서유라시아계와 동아시아계가 한 2대1 정도. 그러니까 유라시아, 서유라시아에 조금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갈았다가 그 다음에 그 네안데르탈인도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걸 이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여기 나온 사람을 해봤는데 그 북극의 그 혹독한 데 살았는데 근친교배하는 흔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친교배하는 흔적이. 그럼 이제 북극의 같은 데는 인구가 굉장히 작았을 텐데 추정하기에는 한 500년 정도 살았다고 한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근친교배를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은 거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몽골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짝짓기하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 보니까 근친교배하는 흔적이 거의 안 났다. 자기들끼리 결혼 안 했다는 걸.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거는 유효인구가 한 500년 정도였고 극도로 오지인데도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한 4,500, 이 사람들이 4,500km 떨어진 이 사람들하고 순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34,000년에.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급경화 시대죠. 만년 전. 그 이전에 유라시아의 수렵 체질인들은 엄청나게 돌아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유전자를 분석을 하니까 또 하나 미스테리가 발견되는데 이제 바이카로 밑에서 나온 24,000년 전에 나온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말타라는 지역에서 나온 건데 이 사람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인시안 노스 이게 하도 이름이 비슷해요. 아인시안 노스 유라시아인가 뭐 그런데 저는 야나 이렇게 돼서 자기가 3만 년 전쯤에 이 옛날 북시베리아인들이 지금 요새 시베리아인들하고 틀린 겁니다. 북동부를 포함한 유라시아에 전역에 퍼져 있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본다면은 요겁니다. 여기 마르타라는 데거든요. 바이카로 바로 밑에입니다. 알폰소 보라라는 데가 그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제냐면 24,000년 전입니다. 24,000년 전의 사람들인데, 이걸 염색체가 모회가 U입니다. 유럽에 있는 염색체입니다. 그 다음 Y 염색체는 이건 전형적인 서유럽 사람한테 있는 염색체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염색체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위 염색체는 동아시아 사람한테 전혀 없는 염색체를 갖고 있고,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는 14에서 30%가 있어요. 아까 케네디 그 사람들이 유럽 사람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관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동아시아 사람은 아메리카인들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아시나. 자, 그러면
초창기에 저 사람들은 이쪽 계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그 중에 일부였고, 알폰소 보라, 이건 이제 17,000년대 욕인데, 요것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요거하고. 그랬다가, 이게 이제, 언제 작년인가? 2019년인가? 19년에 11개국 36개국에 50명이 공동연구를 한 거였어요. 한국, 일본, 중국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 독일, 러시아가 제일 많고, 코펜하겐인데, 덴마크, 여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고인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쭉 조사를 해갖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이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이동을 했는지, 이제 그걸 갖다가 쭉 조사를 한 건데, 저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생략을 하고, 일단 그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메리카 인디언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그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북극에 살던 사람들이 3만 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게 살았던 겁니다. 살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름이 비슷해요. 아시안 팔레오신을 AP에서 아까 ANS인데 이 사람들이 한 9,000년 이때쯤에 또 이렇게 와갖고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섞이기 시작해갖고 이게 몇 번 이제 체인지가 된 거예요. 몇 번. 체인지가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동쪽에서 우리나라의 중국이, 일본, 이쪽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섞여갖고 이 사람들이 거의 사라지고 그 유전자가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겨갖고 새로운 이제 그 시베리아에 형성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시안 팔레오 시베리아입니다. 이것도 예시라는 시베리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동해아시아계가 한 20% 올라있고 그렇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건너갔다는 겁니다. 건너갔는데 이것도 건너간 게 한 번 건너간 게 아니고 여러 번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최소 3번.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가냐면 지금까지 가설은 뭐였냐면 이제 20세기의 가설은 여기 알라스카잖아요. 알라스카에 지금까지 가설은 여기 빙하가 있었는데 빙하 사이에 이렇게 좀 빈틈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프리 코리도 얼음이 없는 이 통로로 이렇게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왔다는 게 이제 주요 가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는데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가설에 의하면은 동아시아인이 약 13,000년 전에 베링기아 이렇게 땅으로 붙어 있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건너왔다. 이게 이제 거의 정설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걸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해변가로 그거보다 훨씬 전에 16,000년 전에 이렇게 가서 그때 그 베링기아 남쪽해안에 이렇게 갔고 이렇게만 간 게 아니고 이렇게도 왔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이때 간 사람들은 뭐냐면은 동아시아계가 많이 섞였죠. 동아시아계가. 그 다음에 최근에 에스키모인들은 거의 동아시아계고 그리고 옛날에 건너간 사람들은 이렇게 상당히 섞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하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동아시아계하고 섞이면서 섞인 사람들이 이렇게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너가고 캘프 하이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마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바닷가에 다시마 숲이 있대요. 그거 따라서 이렇게 갔다 이름을 이제 그렇게 붙였는데 일본 해안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쫙 건너가서 여기는 고속도로로 그냥 쫙 갔다는 거예요. 쫙 내려가고 남미까지 딱 갔다 오랬는데 아까 전원동에 보면 아마존역은 여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기서 건너갔던 게 택도 없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죠? 택도 아직 유전자 고입이 있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 중국 여기에서 나왔던 게 여기에 있는 유전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딱 한 부족이. 다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약 23,000년 전에 대륙이 시로 됐을 적에
동북아 아시아의 이제 이게 딱 정지가 이제 되고 그래서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차단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클로비스 이제 석기라는 건 유명한 석기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 이제 통로로 얼음이 없는 통로로 지금까지 정설은 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얼음이 없는 통로로 원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요 미국 서해안가에서 클로비스 이제 석기라는 거 아주 독특한 석기입니다. 이렇게 생긴 석기거든요. 요거를 썼다. 요게 이제 정설이었습니다. 정설인데 지금은 보니까 이거는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해변으로 와갖고 여기서 클로비스 석기, 요 석기를 발전시킨 다음에 거꾸로 올라갔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우리가 옛날에 인류들이 어디 이렇게 그냥 우리 모범답안처럼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왕처럼 뒤집어지고 앞뒤 정신없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클로비스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열리고 오히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비스 석기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다 이제 최근의 결과들입니다. 최근의 결과들이 지금 오히려 이게 더 원래 모습에 가깝다. 주로 이제 모험은 있었던 거고요. 맘모스 이런 게 미국,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캘리포니아에 어서 박물관에 있는데 이런 게 많았던 건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싹 멸종이 된 거예요. 싹 멸종이 된 거지.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까지 쫙 올라왔는데, 이게 다 클로비스 석기 비슷한 건데, 이런 석기가 일본에도 있다고요. 일본에도. 홋카이도에도 있다고. 그래서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뭔지 이렇게 보는데, 자, 어디간, 북미에서 남미에도 한 번 간 게 아니고 여러 번 내려갔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해조류 먼저 이런 걸 조금 해조류 먹는 그 습성이나 이런 걸 보니까 아주 신속하게 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있던 게 우리가고 섞이고 이래가고 또 일본은 이리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 일본은 여기서 이렇게 간 모두 있을 거다. 유전적으로 볼 적에 여기 이제 적은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굉장히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대체적으로 이제 좀 원안에 맞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입니다.